자,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송률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힘이 안 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커피도 샷이 3개나 들어간 커피를 먹으면서 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힘 빠진다고 수익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힘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또 방어 전략 세워보고 해야죠. 일단은 이번 주만 놓고 보자면 금요일 지금 오늘 마지막 날까지 분위기가 좀 주 후반에 안 좋습니다. 월요일까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걱정이 또 있는데 송일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일단은 이번 주가 특히 변동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우리가 흐름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주변국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굉장히 컸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이렇게 약세장 이어져 왔기 때문에 반등 여력은 더욱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정할 때 당연히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매수 판단 기준이라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리스크 관리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적과 성장 동력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테마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시장 안에서 도는 테마가 정해져 있고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증시의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개별 종목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저는 이제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코스피 위주로 좀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에는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해 보는 게 뭐냐면은 다양한 지표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증시 특히 주변국에 비해서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비교적 상승폭이 적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폭도 클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부정적인 전망을 내세울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네. 다음 주에 만약에 떨어지면 네. 좀 하락한다고 보면 네. 신규 진입의 영역에서는 줍줍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좀 더 FOMC까지 좀 기다려야 됩니까? FOMC는 사실상 늘 우리랑 함께 왔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어차피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굉장히 진짜 괜찮은 기업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제 FOMC라든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해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관점이고 아직까지 우리 증시 충분히 반등 가능성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박철수 매니저님한테 드린다면 네. 어떻게 보느냐고요? 예. 저는 사실 요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은 예. 역시나 변동성은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었고 파월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도 있었고 거기다가 갑자기 또 미국의 이제 금융 시스템 뭐 리스크까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었죠.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급등이 나왔었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의 어느 정도의 주가의 변동성은 이런 악재들이 좀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FOMC에서 이제 빅스텝을 밟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0.5보다는 사실 0.25씩 두 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0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작년처럼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강세장은 아니죠. 지금 계속 변동성이 일정이라든지 이슈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펀더멘탈 그리고 실적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리스크를 관리할 때 사실 여러분들이 좋은 기업을 갖고 있어도 지금 작은 악재의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버행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공시들 잘 확인하시면서 혹시라도 일정상 이 회사의 어떤 변동성을 유발시킬 만한 일정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미리 좀 비중을 좀 축소했다가 일정이 좀 소화되고 나서 비중 다시 또 늘리는 이런 전략들을 매주 좀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상반기에는 조금 더 지금 수준보다는 주가가 좀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또 늘려나가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저가 매수 쪽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여쭤볼게요. 코스피, 코스닥 기준으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정도까지 열어둡니까?
지금 시점에서요? 지금 시점에서 네, 다음 지금 주로 시점, 봤을 네네. 때. 우리가 약간 월별로 나누자고 하면요. 1월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각각 거의 한 10%대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특히 2월 달부터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조정 기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변국 증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요. 이미 코로나 이전 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고 일본과 대만, 중국 증시도 덩달아서 회복 중인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이제 비교적 계속해서 꾸준하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저는 반등폭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못해도 코스피 코스닥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있다라고도 말씀드렸었죠. 저는 각각 10%씩 보고 있습니다. 10%면은 오늘 네네. 뭐 2,400 언저리라고 생각을 하면 네네. 2,100? 그냥 뭐 저는 이제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이제 심리적인 부분인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선에서 많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이런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2,600포인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85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한 중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을 못 들었는데. 네. 아니 저가 매수라고 하시니까 네네. 어느 타이밍 얼마큼 떨어졌을 때 사느냐가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금리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금리가 시작되면서 금리로 좀 나뉘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서 약간 성장주, 엔터주들 굉장히 약세였는데 최근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도 그렇고 엔터주들 반등이 굉장히 심한데 네. 저는 약간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약간 우리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장세를 좀 위주로 봐야 되고 특히나 이제 좀 눌렸던 테마 위주로 우리가 분할 매수로 좀 봐야 된다는 관점인데 예. 사실 지수는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네. 의미 없다? 그렇죠. 아까 FOMC도 마찬가지로 오케이. 그 변동성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답을 못 들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네. 몇 정도 레벨 정도 오면은 저가 매수 줍줍. 2,340 오면은 줍줍 그때면은 완전 줍줍해요. 완전 줍줍. 네,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이 평선으로 봤을 때는 한 121선 정도에서 코스피 반등은 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2,360 정도까지는 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더 비중을 더 강하게 실는 전략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보시면 사실 코스피보다 좀 잘 갔잖아요. 그래서 사실 2월 달에 평균적으로 움직였던 구간까지만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재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상으로 아마 보이시겠지만 예. 760 에서 770 정도, 770 오케이. 정도만 내려와도 반등 나오면 좀 비중을 더 실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저가 매수 전략을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랑 종목 한번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지난주에 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 두 분이 함께 하셨는데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성적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한 분은 전기차 충전소, 한 분은 해상풍력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저도 밖에서 방송을 열심히 봤거든요. 시장이 뭐 목요일, 금요일 흔들린 거 치고는 두 분 다 양호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는데요. 일단은 해상풍력, CS윈드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예, CS윈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예. 종목인데요. CS윈드는 제가 세 가지 설명드렸었죠. 일단은 지금 이제 유럽에 지금 이제 가장 크게 작용할 수 있는 핵심 원자재법 초안이 지금 3월 14일 날 공개될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CS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CS윈드는요, 미국 유럽 한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양쪽 지역 모두 다 생산 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올해를 기점으로 실적 고성장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 실적도 덩달아서 크게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긍정적인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616억 가량 이제 수주 관련 내용도 나왔었는데 CS윈드 같은 경우는 다른 거 필요 없죠, 여러분들. 글로벌 타워 1위 회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꾸준하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 종가 기준, 최고가 기준 수익률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소 디스플레이텍을 선정을 하셨는데 요거는 종가가 조금 아쉽게 됐네요. 네.
일단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긴 했습니다. 일단 기존에 사실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 지지선과 저항선을 잡아서 여러분들께 목표가와 그리고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디스플레이 관련된 회사긴 하지만 충전소로 많이 엮여서 실제 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함께 움직이면서 시세가 좀 나오는 종목이고요. 현대차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현대차그룹에서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이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상단 저항선에서 일단은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면서 일단 목표가는 이틀 동안 찍고 내려왔기 때문에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목표가 찍고 기술적 저항받고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 바로 나왔었죠. 일단 이 종목은 지금 추세는 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매수라든지 또는 보유는 좀 일단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항상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대표적으로 또 움직이는 기업이고 실적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분산 투자 개념에서 좀 더 한 번 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CS윈드와 디스플레이텍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주가 중요하겠죠. 다음 주에 떨어진다면 사야 된다. 그러면 뭘 사야 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게임, 바이오, 아니면 뭐 신재생, 아니면 2차 전지 떨어졌을 때 줍줍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두 분이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태양광과 건설. 건설? 네. 건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왜 입술을 떨어요? 아니 좋습니다. 아주. 건설 왜 가져왔어요? 들어봅시다. 건설 굉장히 좋죠. 예, 일단은 건설 무엇보다도 최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수급이라든지 굉장히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길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점 분할 매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양한 모멘텀 그리고 최소 못해도 이중 테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퓨어 건설이에요? 순수 건설이에요? 아니면 뭐 다른 해외 이슈가 좀 섞여 있는 건설입니까? 일단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비중을 두었고요. 해외 비중.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제 원전 이런 자극적인 내용이 더해졌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건설 그리고 태양광. 네. 태양광은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네. 하나는 지금 거래 정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하나솔루션이 이제 거래 정지라서 말일까지 정지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종목은 하나 남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네. 네. 요거 태양광 알겠습니다. 종목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네. 알겠습니다. 네. 태양광 이유는 뭘까요? 가지고 오신? 일단은 사실 태양광 시장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정책적인 모멘텀이라든지 실제 투자가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중국과 관련된 또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보면 CRMA 일정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도 약간 태양광 쪽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주 일정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한 분은 건설, 한 분은 태양광 가지고 오셨는데요. 건설부터 한번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PT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이 그냥 퓨어 건설이 아니라 해외 쪽 이슈도 같이 묶여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기대치가 없으신 것 같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딱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해외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원전 요 가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국내보다는 해외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둬야 된다 말씀드렸냐면요. 연간 아파트 공급 계획 추이입니다. 자, 이 그린, 이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계획이고요. 이제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실적인데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건설주들 최근에 이제 흐름이 안 좋았고 국내보다는 해외인지 아실 텐데 자 2017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획과 실적 비슷하게 얼추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좀 중요합니다. 계획 같은 경우 41만 나타내고 있는데 실적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이때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왔죠.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격이 꽤 컸는데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해갑니다. 2020년도까지 회복을 했다가 다시 코로나 시국 때 차이가 나는데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올해죠. 올해 23년 같은 경우에는 현저히 급격하게 계획과 실적 전망이 어둡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원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 굉장히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왜 지금이냐?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대표적인 세 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플러스 요인입니다. 이 건설 섹터의 플러스 요인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최근에 S51 현대건설 관련해 가지고 샤인 프로젝트 무려 이제 9조 원대 지금 수주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사우디를 중심으로 동남아 계속해서 대형 프로젝트들 아직까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수주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수주 잔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기술력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지금처럼 약간 시장의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고 리스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약간 다양한 내용을 체크해 볼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해상풍력 관련되면서 CS윈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대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성장 동력, 건설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약간 건설이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에도 진출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책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외 수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해외 수주 확대 외치더니 건설업계 모두 늘렸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해외 수주 관련 내용인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두 번째는 이제 수주 플랜트 사업 순항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계 주택 사업 침체하니 3월 해외 수주 거는 기대감 쑥. 그러니까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1월달, 2월달 통계입니다. 아직 3월 집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최근 1, 2월 이제 해외 수주액을 가져왔는데 자, 1월달만 보더라도 6억 6,100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 불과 2월 같은 경우는 엄청 늘어났습니다. 최소 못해도 5배 정도 증가했는데 이 35억 달러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2월 한 달 사이에 해외 수주 지금 따낸 게 무려 4조 6천억이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사별 올해 해외 신규 수주 목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대형 건설사 5개 같은 경우는 18조였습니다. 해외 수주량이 18조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0%가 증가한 27조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건설사 해외 수주 연간 나타낸 건데 코로나 이전에는 한 350억 달러가량 됐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국 지나오면서 많이 꺾이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정부의 목표치는 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제 건설사들 추산으로는 약 한 350억 달러 정도 점쳐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끝났다. 친환경 신사업 속도 내는 건설사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런 기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건설이라는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재생에너지 공급, 소규모 전력 중계를 이제 본격 진출한다고 정관을 최근에 변경을 했고요. 하나도 지금 이제 친환경 인프라 디벨로퍼를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 에코플랜트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삼강 MNT를 인수했죠. 한 4,500가량 인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각각 나름대로 신재생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전이 가장 좀 포인트인데요. 원전이 지금 한 10년 사이에 포커스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환경 오염에서 친환경으로 바뀌었죠. 관점 자체가 바뀌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주택 사업 대신 신사업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아파트 분양 관련 보여드렸었는데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금리 인상기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저조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소형 원전 지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가장 가까운 건설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삼성
삼성이라든가 DLEN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원자로 회사 또는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회사들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뛰어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원전 정책에 대한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F 리스크 건설사에 정부가 28조 자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앞전에 레고랜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우리 증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8조입니다. 28조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 작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건설사들을 통해서 지원해준 금액이 23조였습니다. 근데 5조가량 늘어난 28조라는 게 중요하고, 28조뿐만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건축, 특히나 이제 재건축 분야에 많이 규제를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자금도 자금인데 계속해서 규제를 이렇게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좀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자, 건설 쫙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질문 있을까요? 건설사가 해외 쪽은 사실 저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막 엄청 좋다라고 업황을 말하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네네. 그런데 해외 쪽 관련된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도. 네네. 근데 그 중에 사실 해외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어느 쪽과 좀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데를 더 좋게 봐야 될까요? 예. 국가로 보자면. 일단 우리가 기대감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 사업에도 지금 이미 수익이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은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현대건설이 약간 메인이긴 한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외 한국형 대형 원전 34개 중에 22개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미 원전 분야에서도 막대한 수익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 측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가장 근접한 기업 찾으시는 게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대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발 수주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건설사의 원전이 좀 해외 수주로도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 관련주들만 지금까지 테마에 편입이 됐었는데 원전, 시공, 해체까지 사실 건설사가 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있어서 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원전에 가까운 기업들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우리나라 주요 5대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요, 매출이 못해도 세계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실적도 실적인데 아까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신재생 에너지에 좀 이제 근접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네. 알겠습니다. 더 뭐 있을까요? 아니요. 뭐 저기 채팅이나 이런 거. 채팅창에 별점이 4개가 올라와서 이게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항상 뜬금없는 섹터와 종목을 가지고 오고 송률 매니저이기 때문에 별을 4개 주겠다라고 올리셔서 가장 정확하신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한 뷰입니까? 네. 그럼 정확하게 네. 그 포인트만 요약하자면 뭐예요? 다음 주 갈 재료는? 다음 주에 갈 재료. 네. 일단 다음 주에 갈 재료는 사실상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쏠릴 수 있는 섹터라는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럼 신재생 에너지의 수급이 네네. 이런 건설사에서의 원전, 뭐 신재생 사업을 하는 쪽으로 수급이 옮겨갈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34기 중에서 22기를 얘네가 시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테마에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때 아무래도 좀 이제 긍정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고, 일단 되게 안 좋아하신 섹터잖아요. 아니요, 건설이. 저 너무 네네. 좋아요. 표정에서 다 티납니다. 네. 자두님이 건설주 물려 있어서 별 5개 주셨는데 네네. 저도 별 5개 하나 더 얹겠습니다. 6개 네네. 정도. 마음은 그래요, 마음.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 네. 자두님이 건설주 물려 있어서 저가 매수에 올라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질문만 드리면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은 사실 건설주 하면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올라가야 되고 금리가 더 높게 더 길게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있는 뭐 부동산 PF 이런 거 사실은 다 부정적인 이슈고 저가 매수라고 하면은 사실 저가에 지금 살만한 것들 건설이 완전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서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별점 보시죠. 별점. 별점은 후하게 드렸어요, 제가. 자, 그러면 질문은 다 했으니까 별점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의 별점 공개해 주시죠.
진짜 후하게 주셨네. 1개 반. 이 정도면 뭐 상한가입니다. 네. 3개, 1개 반. 네. 오케이. 3개. 사실 종목별로 봤을 때는 5개 줄 만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5개를 드리려고 했지만 건설 이게 어쩔 수 없이 구해줘 다음 주다 보니까 네. 건설 섹터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안 좋은 기업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감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가지고 나온 종목은 개인적으로도 수급도 괜찮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라면 5개 드렸는데 섹터로 봤을 때는 3개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 개별 종목은 그래도 갈 수 있는 느낌이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3개? 저는 사실 건설의 섹터 전반적인 모멘텀 때문에 3개를 드린 건 아니고 요즘에 좀 증시를 보면 워낙 밑에 있는 종목들이 가끔씩 하나씩 튀더라고요. 그게 건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3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3개. 저는 일단은 자두님이 또 가야 된다고 하시니까 별점 하나 드렸고 네. 워낙 또 용감하게 이걸 가져오신 것 같아서 반 개 더 드렸습니다. 그게 반개죠. 근데 워낙 요즘에 타율이 좋으시잖아요. 네네. CS 윈드 네네. 지난주에 괜찮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 종목 개별 종목으로는 기대한다고 하시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해보도록 하고요. 힌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건설주 탑픽 힌트 보여주실까요? 예, 박철수 매니저님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힌트를 드리자면요.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더해진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뒤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로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묶어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재료면 아니죠. 그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쵸, 보통은. 오호. 네. 오, 커버 잘 쳐주네요. 좋았죠? 알겠습니다. 괜찮았나요? 자, 그러면 건설주 이따가 개별 종목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제 박철수 매니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좋습니다. 태양광 다음 주에는 갈 수 있을지, 신재생 어느 부분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태양광 섹터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약간 기대감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는 오히려 풍력 쪽에 더 관심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들어보시면 풍력과 태양광을 돌아가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군이라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태양광 이렇게만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자, 미국의 대표적인 태양광 모듈 회사죠.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가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한화도 바이든 대통령 측근을 영입을 하면서 뭔가 미국과의 뭔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보이고 정부에서는 또 환경부에서 수상 태양광 육지 태양광보다는 한 5% 정도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데 이 수상 태양광에도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 태양광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또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에 CRMA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태양광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음 주에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태양광 요 산업들을 좀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은 굉장히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급격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일단 2023년도 글로벌 태양광 시장 규모는 2022년도 작년 대비했을 때 무려 25% 정도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성장의 요인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COE, 하락에 따른 경제적 메리트. LCOE는 뭐냐면 단가예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단가인데 뭐 비용 이런 거 다 추가해가지고 결국 1kW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냐. 이게 바로 LCOE인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글로벌 주요국 에너지를 자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파동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건 이후에. 그래서 모든 주요국들이 이 에너지를 자국 내에서 소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에서 태양광 관련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종합적인 일들 때문에 글로벌 태양광 시장은 앞으로도 당분간 2030년도까지도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장기간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 재생에너지 중에 가장 큰 폭의
LCOE가 하락한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태양광도 나와 있고요. 풍력도 나와 있고 뭐 가스, 석탄 여러 가지 에너지들에 대한 단가들이 나오는데 지금 가장 밑에 있는 게 태양광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태양광이 비쌌거든요. 효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술도 개발되면서 이런 평균 단가, 생산 전력을 만드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엔 없었던 경제성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전력을. 그래서 굉장히 경제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 태양광 섹터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바로 이 이제 앞으로는 경제성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친환경 테마들 때문에 이런 정책들 때문에 어떤 당위적인 그 성격으로 태양광이 묶여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실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장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실제 누적 설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 거기다가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는 낮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태양광 회사들은 점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LCOE가 하락 요인은 딱 하나입니다. 태양광 모듈, 이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만드는 데 드는 단가가 낮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폴리실리콘, 원재료죠. 원재료 가격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개발이 결국 전력을 생산하는 단가를 낮추면서 태양광 시장의 어떤 수요를 더 늘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가장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었는데 비단 어떻게 보면은 태양광 쪽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 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의존을 했던 모든 국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수입 에너지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이런 기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자국 생산,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이 리스크를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라든지 이쪽에 대한 투자는 종전이 되더라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전 전 수준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광이 굳이 뭐 비교하자면 찾아봤는데 풍력과 사실 이 뭐라고 하죠? 건설 기간을 가지고 비교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다른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굳이 설치 기간의 강점에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풍력은 보통 한 3년이 걸리지만 태양광은 1년 정도 내외에 건설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력을 안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유럽이 이게 문제입니다. 유럽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인데 유럽의 태양광 시장 규모가 한 24.7% 정도 작년에 올랐어요. 실제로. 그리고 2023년도에도 20%대 연평균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024년도까지 엄청나게 2030년도까지도 어마어마한 성장을 계속적으로 보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건설되고 있는 어떤 건물에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 설치가 이제 의무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유럽 태양광 시장은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연평균 한 14%대의 고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유럽이 지금 탈중국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 때문에 러시아에서 이제 원재료, 화석연료를 갖고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유럽이 충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러시아의 화석연료를 약간 의존했던 것보다 오히려 태양광 산업이 중국에 의존했던 게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중국이 문제가 생기면 더 치명적인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지금 단순 이런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고 할 수밖에 그런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예전에는 지금 중국이 좀 사실 인건비도 싸고 이래서 사실 싼 값에 태양광 산업에 있었던 재료들을 갖고 올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이 아닌 비중국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태양광 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중국 규제 본격화 시에는 국내 태양광 기업들 더욱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CRMA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다음 주에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IRA에서 지금 태양광 쪽을 살리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서 미국도 2023년도에 작년 대비했을 때 20% 이상 설치량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요. 실제 세 가지 크게 미국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태양광을. 뭐냐면 일단 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세액이 다시 한번 세액 공제가 부활이 됐고요. 이 발전 사업자만 주던 세금을 지금은 부품 회사들까지도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프라가 문제였어요. 사실 효율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멀리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뭐 송전탑이나 전선이나 이 노후화된 시설을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엄청난 돈이 드니까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번에 IRA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교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시설 투자 확대 그리고 전력망의 현대화에 정책적으로 미국이 투자를 하면서 이제 태양광을 더 쓸 수 있는 상황들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보면 어떠냐면 하나솔루션, OCI,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등등등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최근에 살짝 올랐다가 한 주 정도 또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또 저가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저점 매수를 좀 할 수 있는 구간이고 다음 주 일정이 또 있으니까 일주일 단기적으로도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자, 글로벌 필그룹들과 비교를 해보면 사실 뭐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했기 때문에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기술력 대비했을 때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10배 미만도 굉장히 많거든요. PER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기업들 대비했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이런 종목들 중에 당연히 지금 변동성장이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는 기업 그리고 실적이 올해도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 그리고 이왕이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종목들이 최근에 변동성장에서 더 강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게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죠. 송유 매니저님. 네네. 태양광이 뭐 패널 관련주도 있고 모듈 관련주도 있는데 어디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까요? 사실 전반적으로 다 좋게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지금 그래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을 많지는 않거든요. 종목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중에 왜냐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나 이번 주에 주가가 막 밀릴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였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안 올랐던 종목들은 오히려 네. 또 방어 잘하고 오히려 약수익이라도 났던 종목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다음 주도 사실 지표 발표가 있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저점에서 지금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 것들 어차피 몇 개 없고 실적 좋은 거 몇 개 없습니다. 네. 아까 정은은님께서 OCI인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고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여론은 뭐 기본출실님은 풍력 이슈에 이어서 태양광 섹터가 그 이슈를 함께 받아서 별 4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수급이 요즘에 워낙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별 5개 그리고 대부분 3개에서 5개를 보고 있는데 다소 다음 주에 좀 미국이 오늘 고용지표 발표하고 네. 시장이 밀리면 태양광 섹터도 같이 밀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미국 증시 영향도 태양광이 많이 받을까요? 근데 미국 증시의 영향은 사실 이 섹터 문제는 아니고 네. 전체로 다 밀리겠죠. 이번 주 말에도 중후반에는 사실 미국 증시 밀리면서 다 밀렸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이번 주에 별로 안 올랐어요. 풍력은 좀 올랐거든요. 네, 풍력은 저 사실 올랐죠. 풍력과 태양광은 둘 다 좋게 보는데 네.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풍력이 잘 갔단 말이죠. 아. 그래서 바톤 돌아가면서 터치로? 오르는 순환매 관점에서는 태양광이 다음 주에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 부담이 덜하거든요. 그럼 지수와는 좀 별개로 갈 수도 있나요, 태양광? 지금 사실 지수를 생각하면은 다음 주 베팅 못하죠. 왜냐면 사실 매크로를 100% 예측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매크로에 강한 종목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펀더멘탈 당연히 좋아야 되고 실적 나올 만한 거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거 다음 주에 또 일정들이 있는 거 글로벌 일정이 있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게 태양광이다. 네. 연말까지 봤을 때 신재생 중에서 네. 원전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네. 태양광을 제일 좋게 보세요? 차던지죠. 저는 솔직히 다 좋게 봅니다 지금. 다 좋게 본다고요? 네, 셋 다 갈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거 돌아가면서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그 예전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신재생 에너지하면은 확 불 붙었다가 또 확 빠지고 네. 또 잊고 있다가 확 오르면 또 다시 네. 샀다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고 매출이 나오고 있으니까 옛날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좀 길게 끌고 가기도 좋고. 네. 만약에 옆집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시는 할머니인데 네. 아이고 철순 씨 나 신재생 하나만 사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딱 하나만 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여든까지 계속 들고 가십니다. 신재생 ETF 사야죠 뭐. 신재생 ETF? 네. 나 ETF 몰라 하나만 줘 이러면 그 증권사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왜 이렇게 방어를 하세요? 그럼 2차 전지랑 신재생 에너지 중에 아니 다 좋다며요. 그럼 하나 주셔야죠. 근데 2차 전지죠. 2차 전지. 아, 둘 다 근데 매력적이에요. 2차 전지도 좋지만 다음 주는 사실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차 전지를 안 갖고 나온 거고 일단은 뭐 둘 다 좋게 봅니다. 아하.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별점부터 한번 볼까요? 태양광 뭐 종목은 이따 들어보고 네. 별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댓글창에서 태양님이 태양을 5개도 주셨어요. 태양 5개. 송윤 매니저님. 네. 여론 와. 안 좋은데. 네.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이유가 아까 있습니다. 건설 여러분. 갖고 왔는데 몇 개 줬어요? 3개 줬지 않았어요? 네네. 종목은 5개라고 했는데. 야, 종목은 5개라고 그러는데 종목까지 지금 확인해 놓고 이렇게 한 개. 뭐 저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할 게 있어요? 넘어갈까요, 그냥? 굉장히 많아요. 말할 이유가 많은데 제가 종목을 봤거든요. 종목 네. 이제 기관 수급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은데 위치도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미국에 수출이 재개가 됐습니다,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이 되고 관련주들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 드렸는데 가져오신 종목은 당연히 50개 드려야죠. 50개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래도 이제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이제 수출 재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은 이렇게 투자 심리 흔들릴만 하지 않나 해가지고 저는 하나 드렸습니다. 어허. 길었죠, 내용이. 알겠습니다. 종목을 보고 약간 그렇게 오? 그거 50개죠. 아, 네.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네. 아니야.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수급이 좋아서 네. 그래도 건설보다는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까는 3개, 거기에 반 개만 더 더해서 3개 네. 반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5개 드리고 싶었는데 네. 다음 주에 전반적인 큰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작은 종목 그리고 약간 테마성 밈주식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오를 것만 오를 것 같아서 그럴 수 살짝 있죠. 보수적인 관점에서 태양광 저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살짝 그런 매크로 큰 틀에서 네, 근데 매크로 별점 고려할 뺐습니다. 수밖에 없죠. 네. 다음 주에 좀 약간 경험이 좀 적으시고 변동성장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네. 뭐 예를 들어 인버스를 좀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부 비중은. 그래서 약간 리스크를 좀 방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다음 주에 좀 떨어지면 줍줍의 개념으로는 괜찮을 것 네, 같은데. 너무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박철수 매니저님 태양광 관련주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의 태양광 관련주 힌트는요. 단순합니다. 저평가 매력이 살아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엄청나게 수익 대비 저렴한 기업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힌트를 좀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관련주 제일 저평가예요. 제일 저평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자리로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자, 두 분, 한 분은 건설, 한 분은 태양광 잘 PT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뭐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래서 뭐 섹터 얘기한다 그래서 다 가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도 순환매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번 종목을 들어보도록 하죠. 자, 송유 매니저님 먼저 건설 자신 있다 종목 어떤 네. 종목입니까? 자신 있다고는 안 했고요. 예. 현대건설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다 맞추신 것 같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일단 첫 번째 우리가 파악해야 될 부분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기대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오늘인가 어제 지금 이제 긍정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죠. 지금 이제 샤인 프로젝트 현대건설이 수주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뿐만 아니라 사우디만 이제 우리가 극한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사우디 중심으로 지금 동남아까지 대형 프로젝트 협약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좀 중요하죠. 신성장 동력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자회사 현대스틸 산업과 함께 국내외 해상풍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과도 지금 이제 원전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국내외 대형 한국형 원전 34개 중에서 22개를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이중 테마로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실적 고성장 구간에 진입한 종목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조 7천억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23조 8천억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작년 대비해서 21%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36,350원인데요. 오늘 보합권에서 잘 마감을 했습니다. 매수가는 36,350원부터 35,750원이고요. 목표가는 39,500원, 손절가는 33,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를 보니까 다이내믹함은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트레이딩 하기에는 어느 정도 좀 좋겠다 이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관련해서 또 가격 전략도 나갔습니다. 자, 그럼 태양광으로 넘어가 보죠. 태양광 어떤 종목입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예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OCI입니다. OCI. 종목이 많지 않고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실적 안정성과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지금 추세도 굉장히 좋고 수급도 좋아서 들고 나왔는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주요국들의 어떤 이 적극적인 투자 정책들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특히 다음 주에 CRMA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OCI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부각이 되면서 다음 주에 한번 시세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설 효과는 사실 중장기 모멘텀인데 가지고 있는 분들만 기억을 하세요.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 동안 3만 톤 규모의 또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이 없어도 자체 현금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안정적으로 현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점은 중장기 모멘텀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적 안정성입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9천억 원, 9,770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재작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고점 대비 지금 현재 30% 이상, 35% 가까이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 대비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글로벌 필그룹 대비해서도 역시나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수급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한 달 이상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라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매물대 상단 부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매물대, 주요 1매물대 상단 구간 10만 6천 원 정도를 목표가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하단에 121선보다 조금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매도를 유발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격은 9만 3천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매수가는 9만 4,700원에서 9만 6,7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분은 OCI, 한 분은 현대건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저희가 구해줘 다음 주니까 다음 주에 갈 만한 종목을 어쩔 수 없이 좀 찍어야 되는 경향도 있지만서도 경계감을 좀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네이버 밴드 말씀드리고 좀 물러가도록 하죠. 오늘 조금만 일찍 마칠게요. 왜냐면 뒤에 종목 상담에 저희가 종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종목들을 좀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들고 계심직한 그런 종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밴드. 네, 장중에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태양광 섹터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리고 OCI 관련된 내용들도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자료들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장중에도 다양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 박철순이라고 검색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박철순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송유 매니저님도 있죠? 예, 당연히 대형 건설주 현대건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제가 정리해서 네이버 밴드에 게시해둘 예정이고요. 네이버 밴드에 송유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가면 자료 뭐뭐 있어요? 풍부하죠, 그냥. 예, 뭐 진짜 뭐 극비리 자료 빼고는 거의 다 있는데 극비리 일단은 자료가 있어요. 이런 자극적인 건 없고요, 사실. 뭐 이제 관련주들 굉장히 다양하게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 이 두 분의 네이버 밴드 가시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송유 그리고 박철순 이렇게 입력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 여러 가지 구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구해줘 다음 주 두 분이 받은 별점 그리고 종목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종목 상담 코너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구해줘 다음 주 박철순 매니저, 송률 매니저 두 분의 다음 주 섹터와 함께 별점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매니저, 유럽과 미국의 정책 기대감에 태양광을 선택했는데요.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7.5점을 받았습니다. 2023년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규모가 성장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점을 모멘텀으로 봤는데요. 관련 토픽으로는 저평가 매력을 가지고 있는 OCI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국의 태양광 시장의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하고요. 여기에 증설에 대한 효과와 실적이 안정적인 점을 투자 포인트로 봤습니다. 목표가는 10만 6천 원 바라본다고 하네요. 또 다음은 송률 매니저, 건설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별점은 15점 만점에서 7.5점을 받았는데요. 신성장 동력과 정부의 지원을 투자 포인트로 봤고요. 관련 종목 선별 방법으로는 해외 수주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픽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동사의 실적이 고성장 구간에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의 종목 구하러 가보도록 할 텐데요. 댓글창으로도 많은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